새벽 3시였습니다. 69세 이복순 어르신은 평소처럼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를 찌르는 듯한 고통에 눈을 떴습니다. 아야야야 소리를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종아리가 단단하게 뭉치고 발끝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려는데 다리가 저려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복순 어르신은 동네 의원을 찾았고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닙니다. 혈액순환 문제나 말초신경 문제일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복순 어르신은 처음으로 이 증상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왜 생기고 언제는 병원을 꼭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응급실과 외래에서 어르신 환자들을 진료해온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승우입니다. 제가 진료한 77세 김영자 어르신은 다리에 쥐가 자주 나길래 물만 더 드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겨 대학병원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단순히 쥐가 나는 증상이라고 방치하다가 오히려 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쥐가 나는 순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종아리나 발바닥 부위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낍니다. 72세 이만수 어르신은 자다가 쥐가 나면 고함을 지르고 발을 주무르며 새벽을 보냅니다. 이 증상이 몇 달 반복되면서 결국 잠을 설쳐 낮에도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한 물 부족이 아니라 몸 안의 순환 문제나 신경 이상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알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째, 근육을 갑자기 무리하게 사용했을 때입니다. 낯선 운동이나 평소보다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 근육이 놀랍니다. 70세 박태호 어르신은 손주와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놀고 난 뒤 쥐가 심하게 나셨습니다. 둘째,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특히 칼륨,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긴장하고 수축됩니다. 68세 강미숙 어르신은 여름철엔 물을 더 많이 마시고 나서야 증상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리를 오래 꼬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자는 경우에도 혈류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밤새 다리 쥐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자세만 바꿔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신경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말초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과 함께 쥐가 자주 납니다. 74세 이정호 어르신은 허리 MRI에서 신경 눌림이 발견된 뒤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섯째, 만성질환으로 인한 2차 증상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당뇨, 신장 질환은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75세 여성 환자는 당 수치 조절 후 쥐 빈도가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여섯째, 약물 복용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뇨제, 혈압약, 혈당약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배출을 유도합니다. 복용 중인 약에 대해 병원에서 상담받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상을 줄이기 위해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종아리 스트레칭을 5분간 해보세요. 서서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를 길게 늘리는 동작입니다. 76세 유복래 어르신은 저녁에 TV 보시기 전에 이 스트레칭을 하신 뒤 밤에 쥐가 덜 났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마셔주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하기 쉽습니다. 셋째, 따뜻한 족욕을 자기 전 10분만 해보세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근육이 이완되고 편안한 잠을 도와줍니다. 욕조가 없다면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넷째, 발끝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을 해보세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10회씩 천천히 움직이면 혈류 흐름을 도와줍니다. 다섯째, 저녁 식사에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넣어보세요. 바나나, 감자, 시금치, 콩류, 토마토 등이 좋습니다. 유복래 어르신은 저녁마다 삶은 감자를 반 개씩 드셨고 확실한 효과를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쥐가 나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통증의 길이와 강도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갑작스럽게 쥐가 났을 때 따라하실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양손으로 발끝을 잡고 천천히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면 긴장된 근육이 조금씩 풀립니다. 급하게 힘을 주지 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부드럽게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쥐가 난 부위를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 주물러 주세요. 한 손으로 종아리를 감싸고 둥글게 천천히 마사지하듯 움직이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70세 고재순 어르신은 이 동작을 익힌 뒤부터 새벽에 쥐가 나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가능하면 일어나서 체중을 실은 채로 천천히 다리를 늘려보세요. 발을 바닥에 디디고 체중을 실으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이완됩니다. 누운 상태라면 자세를 바꾸고 벽을 짚은 채로 다리를 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따뜻한 찜질을 해보세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다리에 올려놓거나 찜질팩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열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응급처치로도 해결되지 않거나 자주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은 병원에 꼭 가야 하는 5가지 상황입니다. 첫째, 쥐가 하루에도 여러 번, 특히 한쪽 다리에만 반복될 때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 경련이 아니라 혈관이나 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다리가 붓거나 붉게 변하고 열감이 동반될 때입니다. 이 증상은 정맥혈전증이나 염증성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쥐가 난 부위가 오래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질 때입니다. 말초 신경계 손상이나 척추에서 신경이 눌릴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넷째, 걸을 때마다 종아리에 통증이 있고 쥐가 나듯 당기는 경우입니다. 하지동맥 폐쇄증처럼 다리로 가는 혈류에 장애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다가 쥐가 매일같이 반복되고 점점 심해질 때입니다. 이럴 땐 내과적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73세 김영철 어르신은 새벽마다 쥐가 나서 결국 병원을 찾았고 정밀검사에서 뇌졸중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무조건 참기보다는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더 큰 병을 막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요?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 그 부위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근육 속에 젖산이 쌓이면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전해질, 즉 칼륨 마그네슘 같은 물질이 부족하면 근육과 신경의 기능이 불안정해져 쥐가 자주 납니다.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된 경우에도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합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74세 윤정숙 어르신은 반복적인 쥐 증상으로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 허리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통증이라 넘기기 쉬운 증상이
사실은 몸 안의 순환신경근육 기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어르신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76세 이영호 어르신은 매일 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물을 잘 마시지 않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료 결과 당뇨병과 말초신경 손상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고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69세 최정자 어르신은 혈압약과 이뇨제를 복용 중이셨습니다. 쥐 증상이 잦아지자 병원에 가셨고 전해질 불균형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조절하고 식습관을 바꾸신 뒤로는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처럼 단순히 참고 넘겼다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쥐가 나신다면 비슷한 사례를 떠올리며 내 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증상을 줄이기 위해 매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기 전 이불 위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10회씩 돌리는 것만으로도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의자에 앉아 있을 때마다 종아리를 한 번씩 주무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리를 쓸어내리듯 마사지하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셋째, TV를 볼 때는 발끝을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3분 정도 반복해 보세요.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자기 전 족욕을 하며 다리를 편안하게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발을 10분 담그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물을 하루 68컵 이상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에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67세 강한수 어르신은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해보니 쥐가 덜 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자주 나면 검색을 하시거나 주변에 물어보십니다.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바나나를 먹으면 정말 쥐가 덜 나나요? 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 특히 저녁에 간식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밤에만 쥐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자는 동안 체온이 내려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때문에 근육이 쉽게 경직될 수 있습니다. 셋째, 따뜻한 찜질이 좋을까요? 차가운 찜질이 좋을까요? 급하게 쥐가 났을 때는 따뜻한 찜질이 더 좋습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넷째, 물만 많이 마시면 예방이 되나요? 물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칭과 식단, 수면 자세, 약물 확인까지 함께 관리하셔야 효과가 큽니다. 다섯째, 족욕은 매일 해도 괜찮나요? 네, 10분 이내의 따뜻한 족욕은 혈액순환을 돕고 쥐 예방에도 좋습니다. 70세 노영자 어르신은 바나나만 드시다가 효과를 못 보셨지만 스트레칭과 족욕을 함께 하시면서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떠도는 민간요법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오히려 해가 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식초를 마시면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은 아니며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술을 마시면 쥐가 풀린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알코올은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서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므로 쥐를 더 자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건으로 다리를 세게 때리거나 주먹으로 두드리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근육과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1세 하창수 어르신은 식초, 소금물, 술 등 민간요법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병원에서 전해질 이상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야 치료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쥐를 줄이기 위한 식단도 중요합니다.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근육과 신경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바나나, 시금치,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해 근육 수축을 막아줍니다. 익혀 먹으면 흡수율도 더 좋아집니다. 둘째, 두부, 아몬드,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많아 신경 기능을 돕습니다. 간식처럼 조금씩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우유와 요거트는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공급해 근육 회복에 좋습니다. 넷째,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풍부해 전반적인 근육신경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70세 유인자 어르신은 아침 바나나, 점심 두부 반모, 저녁 시금치 나물을 실천하며 한 달 만에 쥐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쥐를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첫째, 종아리 늘리기.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은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20초간 유지합니다. 둘째, 발끝 들기 운동.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10회 반복해 보세요. 셋째, 무릎 굽히기와 펴기. 의자에 앉은 채로 한쪽 다리를 쭉 뻗고 천천히 접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넷째, 자기 전 종아리를 주무르며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72세 윤봉자 어르신은 아침과 저녁에 5분씩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쥐가 날까봐 불안했던 밤이 이제는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쥐가 자주 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 하루 물 섭취량이 적은 분들입니다. 1리터도 채 못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운동을 거의 안 하면서 가끔 무리하게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때 근육이 놀라면서 경련이 생깁니다. 셋째, 이뇨제, 혈압약, 혈당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넷째, 다리를 꼬거나 특정 자세로 자는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당뇨, 갑상선,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74세 김혜성 어르신은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물도 거의 안 드셨는데 그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쥐가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쥐가 평소보다 심하게 오는 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쥐가 3번 이상 반복되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이건 몸이 강하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밤새 통증이 계속되거나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떨어질 때는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같은 시간대에 반복되는 쥐는 수면 자세, 약물 복용 시점 등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해 두셨다가 병원에 보여주시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응급처치로도 효과가 없을 때는 절대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라도 찾아 정확한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뇨제, 혈압약, 인슐린, 갑상선약 등은 모두 체내 전해질이나 수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중 두세 가지를 함께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9세 이계순 어르신은 혈압약을 바꾼 후 쥐가 멈췄다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은 본인이 먼저 의심하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의사와 상의하시되 임의로 끊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조정하셔야 합니다. 쥐가 났을 때 가족이 해줄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첫째,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이 손으로 도와주면 훨씬 빠르게 풀릴 수 있습니다. 둘째,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서 다리에 올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면서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셋째, 쥐가 자주 나는 부모님을 위해 조격기나 스트레칭 도구를 준비해 드리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 됩니다. 70세 정석호 어르신은 손주가 다리 주물러준 덕분에 그날은 잠을 푹 잤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잘못된 대처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다리를 세게 흔들거나 갑자기 꺾는 행동은 오히려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차가운 물을 갑자기 끼얹는 것도 일시적 자극은 줄 수 있으나 근육이 더 긴장하게 되어 다음날 더 심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셋째, 그냥 참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참는다고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위에서 소개한 스트레칭, 족욕, 발끝 당기기, 따뜻한 찜질은 언제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쥐가 나는 대표적인 원인은 6가지, 예방법은 5가지, 응급처치는 4단계,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신호는 5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꾸는 습관으로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자주 깨어나는 분들을 위한 수면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시청해 주세요.